그리고 아마 이 티웨이항공의 사장님이 정치외교나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테리는 떨어지는 거네요? 김정은 얘기 나오면? 좀 안타깝지만 네. 다음 기회에. 그럼 케리는 도대체 본인이 잘 아는 분야는 이제 답변을 잘하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어떻게 응해야 될까요? 이 지원자들은. 지원자들이요? 그 사장님의 CEO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차라리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하자. 네, 공부를 좀 하고. 그쵸, 그런 스타일이죠. 가능할 근데 것 테리는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미리 공부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유토스 TV를 위해서. 네. 제가요? 또 굉장히 많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아까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아까도 공부 때 수능 공부하듯이 제가 네, 별표 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경우에 김정은은 준비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그런 정말 난해한 질문이 들어왔다면 나는 오히려 한 번은 생각할 시간을 좀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희는 아직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김정은을 지금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요. 김정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네. 네, 대통령도 아니고 수령이라는 말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라고 얘기했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 뭐 대통령인지 뭔지 하나도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와 이제 분단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서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그냥 과감하게 되물어봤으면 좋겠어. 역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사장님의 눈치를 딱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팁을 딱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질문을 해주는 지원자가 제가 지금 나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냥 쥐 합격하기만 바라려고 온 게 아니구나 하면서 좀 진짜 김정은에 관심이 있는 건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약간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더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물어 주세요. 시간을 버릴 겸.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북한의 김정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잘 아시는 분이구나 하면은 이제 내가 꼬리를 내려야 할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지 말해야 할지 이런 걸 딱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웃기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종의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장님이 대답을 딱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과연 물어볼 수 있을까? 테리는 어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사장님한테? 용기 없을 것 같아.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제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은 못 물어보죠. 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하고 가야 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인원수는 그 정도로 뽑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나요? 5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원아웃 이거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 여기서. 자, 티웨이항공 승무원 지원 관련 모든 궁금한 점 및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원아웃이 있을까요? 케빈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은? 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에 좀 젊은 사장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회를 좀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에어 부산보다는. 왜냐면 토익 점수도 워낙 높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원아웃은 안 되죠. 당연히 토익 점수 만들어서 오게끔 해야 되고 계속 재지원하게 만들어야 돼서 너네들 열심히 지원해. 그 대신 일단은 우리는 너네들 스펙을 만들어 오면 봐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아웃 없어요. 중복 지원해도 되고 매번 지원해도 되고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10번, 20번 지원하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충성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테리?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거기만 지원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좀 충성도가 느껴져요? 아니면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충성도가 느껴질 것 같아요. 티웨이항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웨이항공은 연속 지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5번 정도 지원해서 붙은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은 단지 스펙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 지원, 재지원 불이익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안 중요해요. 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소서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자소서라는 게요. 진짜 물론 이렇게 사원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뭔가 네. 그 자기에 대해서 쓰고. 아, 뭔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사실 자소서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거 막 잘 쓰려고 다 꾸미고 네. 막 뭔가 이렇게 막 붙이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자소서를 쓸 때 잘 쓰려고 뭔가 네. 그거를 안 본다는 것도 저는 공감이 가요. 아, 왜냐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서. 사실이긴 사실인데 뭔가 부풀림, 아, 결사상 이게 뭔가 정말 솔직한 본연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이게 사실 완전 포인트인데요?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막 자소서를 써봐서 아. 저의 솔직함을 다 쓰진 않잖아요. 사실 뭔가 그런 이게 것들? 자소서가 안 중요한 이유가 원래 자소서를 가지고 최종에 가서 사장님이 자소서를 봐가면서 대한항공처럼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T항공 완전 무시하는 이유가 안 믿어요. 부풀려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유난히 솔직한 답변을 좋아해요. 그런 걸 안 믿으니까 그 자소서 무시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단점 같지 않은 단점. 저는 거절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향이 있지요. 처녀자리가 원래 거절을 못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바로 공격 들어와요. 그게 단점인가요? 진짜 단점을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T항공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그렇게 썩 중요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짓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 과연 케빈 자 진짜 승무원의 서비스직에 안 맞는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걸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리 압박을 당한다 한들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같아요. 왜 그러죠? 막상 말하고 나면은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이 이제 단점이다 약간 네. 이런 것으로 충분히 더 네. 커버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끝까지 종용하시거든요. 진짜 단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자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잠을 많이 잡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지금 T항공이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럼 테리 같은 경우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면 솔직하게 합니까? 면접장에 가서 최종 면접에 가서 사장님이 네. 뭐 단점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거 단점 아니지 않아요? 진짜 단점 얘기해보라니까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압박 면접에 당하지 않고 약간 커버해서 얘기를 할까요? 인간은 좀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저는 제 정말 안 좋은 거 하나 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사장님이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그러면 승무원의 본질, 서비스직의 본질을 알고 거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생활사에 관련된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돼. 그러려면 T항공에 합격하려면 장점이 아닌 단점을 좀 찾을 필요도 있네. 그러니까 서비스직과 관계없는 단점. 예를 들어서 뭐죠? 테리가 이제 승무원들은 서비스직이니까 섬세한 마음, 고객을 헤아리는 마음,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거 이런 것들을 원래 필요로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와 관계없는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그걸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겠네. 좋은 접근법이네요. 뭘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얼굴 보니까 또 아니네. 케빈 얘기. 제 단점은 우유부단한 성격. 그러니까 우유부단은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우유부단이라면 이 직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T항공에 들어왔어요. 근데 야, 제주항공이 좋대. 제주항공이 좋대. 너 제주항공 가봐. 이런 우유부단하니까 판단력이 없어서 제주항공 가는 거라 안 되죠. 그런 단점을 얘기하면 네. 네, 그럼 테리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을 거예요. 단점이 없는 완벽한 남자라서 지금 단점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굳이 잠깐만. 서비스업과 관련 없는 단점? 여자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일단 여자를 얼굴 이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저의 단점은 아니라서 저는 뭐 얼굴보다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한 거 뭐냐면 이렇게 사장님이 압박 면접을 하니까 네. 이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네. 서비스직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 서비스직과 관계없는 단점을 얘기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노래방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친구들 노래를 안 듣고 자기 혼자만 부른다든지 이런 거 서비스직하고 상관없잖아요.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전 너무 한식 팔아서 친구들이랑 뭐 음식점 먹으러 갈 때 한식을 너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파스타라든지 네. 뭐 스테이크 이런 걸 좀 멀리하는.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린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지. 네. 사실이거든요, 이게 약간. 근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식이라 그러면 네. 항공사 승무원들은 외국을 다니잖아요. 네네. 한국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지낼 확률도 커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유형이어서 떨어지겠네요. 육수 아니구나. 이래서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항공사하고 관계없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항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이제 항상 그 모든 걸 이렇게 막 먹었잖아요. 막 먹고 맛있게 먹고 놀고 그런 것까지는 잘하는데 막상 이제 그 치우는 거 있잖아요. 치우는 거나 뒷정리를 하는데 네. 조금 막 뭐 이렇게 머뭇거리는 면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서비스직에서는 손이 빨라야만 되지만 뭐 그거 갖고 이 사람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판단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놀러 가가지고 얄밉게 이렇게 좀 설거지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남자들이라서 모르나?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얄밉나요? 남자들도? 근데 제가 하고 맙니다. 근데 차라리 해서 제가 하고 맙니다라는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단점으로 느껴지거든요, 면접관은.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도 승무원을 채용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즉 진짜 단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채용을 한다 한들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이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담배라도 핀다고 나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 미친 듯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꼭 일하기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스테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 싫어요? 싫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많아요? 같이 그러니까 테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친구들을 불러서 요리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맛있다고 자꾸자꾸 얘기 안 해주고 고마워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꾸자꾸 감사하는 마음 안 느끼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화를 막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서 너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맨날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단점이냐면 제가 즐거워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또 뭔가 안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뭐 유현정 토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편의 제공이라는 어떤 좋은 네 단어를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편의 제공이구나. 내가 요리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짐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 다 편의 제공이구나. 내가 너무 생색을 내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된다면, 이제 어떤 손님이 있어. 근데 손님이 되게 이제 좀 약간 왜소해. 근데 가방은 커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가방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컴파트먼트, 오버헤드 컴파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의를 제공한 거지. 왜? 저 사람이 좀 왜소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서서 하는 일이 많아지거든. 근데 베푸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베풀려고 편안하게 베풀려고 늘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 해주면 좀 뭔가 받고 싶은 마음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속이 좁아 보이잖아요. 이런 속이 좁은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밉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단점 맞죠? 네, 딱 반박할. 네, 왜냐면 단점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막 가끔 가다가 맨날 그렇게 해주고 안 받으면 상처받으면 너 진짜 그것도 피곤한 거야. 맨날 이렇게 단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단점이지만 전혀 밉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고 와야 돼요. 비록 단점만 물어봤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고 늘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살아야겠구나. 능력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만두라든지 이런 걸 제가 사드렸지만 만두를 기꺼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하잖아요.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저 자신을 자꾸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 얘기가 나오면 꼭 얘기를 하되 진짜 단점을 얘기하되 절대 승무원 직군과는 관계없는 단점, 인간적인 걸로 얘기를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T항공은. 정리됐습니다. 맞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근데 정리해줘야죠. 그럼 마지막 정리해주세요.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한 거. T항공은 예, 자소서 안 중요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자, 리토스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TA항공 자소서 관련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TA항공은 굉장히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꾸며진 자소서보다는 정말 바로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거 물어봤을 때 좀 이상한데 지금 뭐예요? 정리가 이상한데 케빈 정리해주세요. 뭐야? 이상한가요, 이거? 이상해. 케빈 정리해주세요. 잘 듣고 있어? 아니야. 갑자기 딴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가요? 네, 케빈은 정리해주세요. T항공은 자소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TA항공은 사장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자소서를 믿지 않으십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소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정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단점을 물어봤을 경우 솔직하게 단점을 말하되 이제 서비스 업인 승무원을 하는데 뭔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단점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얘기해주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절대 승무원 직군과 관련 있는 저는 잘 까먹어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늦잠을 잡니다. 저는 불규칙한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의가 산만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예.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내려보죠. 케빈.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을 받았을까요? T항공을 지금 이제 막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도움. 네. 확실해요? 진심? 진심. 진심? 테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유튜브 TV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저희 이런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 제가 시키니까 그냥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방금 제가 정리도 그래도 거의 좀 얼추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승무원을 제가 지망생도 아닌데 요 정도 이해한 거 보면 분명 승준생들은 굉장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항공은 사장님이 일단은 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진짜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 건 맞죠? 진짜 단점을 얘기하되 서비스업과 이런 거 승무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 해결 방안까지 맞아요.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해가지고 갑자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